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은 오후 4시. 경북 시골 마을의 좁은 도로를 따라 노란 통학버스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핸들을 잡은 60대 남자의 손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정만식. 이 마을에서 10년째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곱게 뻗은 눈빛만이 도로를 향해 있을 뿐. 민준아, 오늘도 숙제 다 했니? 버스가 멈추자 정만식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만식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달리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죠. 버스 안에는 이미 23명의 아이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한 공간이지만 정만식의 귀에는 각각의 목소리가 또렷이 구분되었어요. 누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누가 조용한지. 그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엄마가 감기약 먹으라고 했어요. 까먹었는데. 뒷자리에서 소연이가 말합니다. 정만식은 백미러로 소연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먹어야겠네. 내일은 잊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죠. 정만식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버스를 점검하고 8시부터 아이들을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 오후에는 다시 그들을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것. 그 사이에는 버스 청소와 간단한 정비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 그것만 신경 씁니다. 학교 교장이 한번 물었을 때 정만식이 대답한 말이에요.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만식의 방식이었죠. 오늘도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만식은 버스 안을 꼼꼼히 살펴보며 아이들이 물건을 두고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3번의 확인 끝에 그는 버스 문을 닫고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만식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번쩍이는 빛은 없지만 그 깊이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겪은 눈이었죠. 내일도 바람 불겠군. 정만식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아무도 없었어요. 10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낸 후 그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벽에는 아들과 손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가족들. 1년에 2번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정만식은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반복이 의미가 있었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만식에게는 사명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정만식은 평소보다 더 천천히 버스를 몰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도로는 언제나 위험하기 마련이니까요. 막 초등학교 앞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위험하군. 정만식은 안전하게 버스를 정차한 후 뒤따라오던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차는 예상과 달리 급제동을 하며 통학버스 옆에 정차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평소 까다롭기로 소문난 학부모 박진호였죠. 비를 맞으며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버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면 뒷차가 위험하다는 걸 모르세요? 정만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규정대로 깜빡이를 켜고 충분히 천천히 정차했습니다. 오히려 뒷차가 과속이었지만 그는 말다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태운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이 들었으면 이제 그만 쉬어야지. 버스 안에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만식은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박진호는 한참을 더 소리친 후에야 차로 돌아갔습니다. 정만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출발할게요. 안전벨트 다 매세요.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만식은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어쩐지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에 대해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 더 그랬죠. 집에 돌아온 정만식은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는 문득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서 금속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10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특별한 휘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마크가 선명한 휘장이었죠. 그리고 특수부대 생존교육 교관 정만식 상사라고 쓰인 수료증. 정만식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글자들을 쓸어내렸습니다. 세월이 참 30년 전 그는 대한민국 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교관이었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과 구조 작전에 특화된 교육을 담당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그런 과거를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정만식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카키색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눈빛은 지금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은 달랐습니다.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옆에는 그가 구조했던 민간인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지금은 지키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정만식은 상자를 닫기 전 하나의 팔찌를 꺼내 손목에 착용했습니다. 검은색 군용 팔찌였어요. 그에게는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임무가 있을 때마다 착용했던 것이죠. 내일은 이 팔찌와 함께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는 밤, 정만식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모욕보다 내일 태워야 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더 컸어요. 평범한 통학버스 운전사로서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침묵은 그에게 무능이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저 지나가는 순간일 뿐. 그의 사명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식은 내일의 날씨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빗길 운전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정만식이 특수부대 생존교관이었던 이유였으니까요. 다음 날 예상대로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정만식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버스를 점검했어요. 타이어 공기압부터 브레이크 상태, 와이퍼 작동까지 3번씩 확인했습니다. 손목에 찬 군용 팔찌가 그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죠. 비록 평범한 통학버스 운전사가 되었지만 정만식의 몸에 배인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준비, 그것이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좀 더 천천히 가야겠군. 출발 전 정만식은 학교에 연락해 빗길로 인해 도착이 약간 늦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그의 판단에 학교 측도 이해를 표했어요. 하나씩 아이들을 태우며 정만식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버스에서 내릴 때 조심해야 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정만식은 아이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어제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정만식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죠. 걱정 마. 비가 와도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정만식은 우산을 들고 직접 문 앞에서 아이들의 하차를 도왔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아이들은 그 배려에 밝게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어제의 불편한 기억은 서서히 지워지는 듯했습니다. 오후 학교 시간,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첫 정류장에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을 태웠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더 어두워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정만식은 속도를 더 늦추고 전방을 주시했어요. 좁은 시골길, 커브를 돌아 내리막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맞은편에서 나타난 트럭 한 대. 트럭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정만식의 버스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정만식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의 몸은 이미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안전벨트 꽉 잡아. 정만식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그의 손은 핸들을 과감하게 틀었습니다. 일반적인 회피 동작이 아닌 특수하게 훈련된 기동이었어요. 버스는 미끄러지면서도 도로 가장자리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했고 트럭은 간발의 차이로 버스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충돌은 피했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는 가드레일을 스치며 멈춰 섰습니다. 정만식은 즉시 아이들에게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친 사람 있니? 모두 괜찮니? 아이들은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정만식은 일단 안전한 곳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키고 경찰과 학교에 연락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모두 안전해. 그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정만식의 왼팔을 관통했습니다. 가드레일에 스치면서 팔이 다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이들 앞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특수부대 시절 그는 더 심한 부상에도 임무를 완수했었죠. 1시간 후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다른 차량으로 이동했고 정만식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트럭 운전사도 다행히 경상이었습니다. 현장 경찰은 정만식의 기민한 대처가 대형 사고를 막았다고 칭찬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학부모가 사고 순간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어요. 그 영상은 지역 SNS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영상의 한 장면이었죠. 사고 직후 정만식이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하는 장면. 그리고 그의 손목에 보이는 검은 팔찌. 이게 뭐야? 아이들이 위험한데 웃고 있어? 저 팔찌는 군용 아니야? 이상한데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만식의 차분한 대응이 무책임한 것처럼, 위험 상황에서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미소가 냉정한 것처럼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그의 손목에 있는 군용 팔찌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만식은 그날 밤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는 조용히 앉아 오늘의 일을 되새겼어요. 비록 모든 아이들이 안전했지만 불안한 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과거의 자신,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만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그 영상이 수백 번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팔찌를 알아본 한 퇴역 군인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요. 저 팔찌, 707 특수임무대대 교관들만 착용하는 건데. 정만식이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학교 앞은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그를 향한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버스에 탄 아이들도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정만식을 바라봤습니다. 정만식 씨, 교감 선생님께서 잠시 시간 좀 내달라고 하셨어요. 하교 시간 직전 행정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만식은 무슨 일인지 짐작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감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정 기사님. 교감 김철수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의 사고 영상과 함께 707 특수부대 출신 교관이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있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정만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네, 30년 전 일입니다. 특수부대에서 생존교육 교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만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엔 군인을 살렸고 지금은 아이들을 살립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교감실을 나오자 뜻밖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어젯밤 정만식을 비난했던 댓글들과는 달리 많은 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무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셨군요. 아이들을 맡길 만한 분이셨네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특히 박진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만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였어요. 30년 전 그의 활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도 전설의 생존교관, 이제는 아이들의 수호자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죠. 정만식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만식은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훈련 중인 모습들, 그리고 구조 작전 후 찍은 기념사진들이 그를 과거로 데려갔어요. 그중 한 장을 정만식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다음 날 정만식이 버스에 오르자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친구들과 이야기에 빠져있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모두 정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만식 아저씨, 진짜 군인이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만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 이야기란다. 그 한마디에 버스 안은 금세 떠들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질문을 쏟아냈어요. 총을 쏴봤는지, 적과 싸워봤는지, 정글에서 살아남아 봤는지. 정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로 순화해서요. 우와, 우리 버스 기사님이 히어로였네. 아이들의 환호성에 정만식은 쑥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시절에도 그는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으니까요. 화려한 훈장보다는 조용히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교사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린 후 교장 선생님이 정만식에게 다가왔어요. 정만식 씨, 이번 주 금요일 조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정만식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짧게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정만식은 집에서 무엇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군대 이야기? 아니면 안전수칙? 그는 오래된 훈련 교범을 꺼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바꿔볼까 생각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어요. 며칠 전 정만식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박진호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난처해 보였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정만식이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테이블에 앉아 잠시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만식은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그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된 후 태도가 바뀐 것이겠죠. 하지만 정만식은 그런 변화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학부모님 마음 이해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박진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여기서 통학버스를 몰고 계신 거예요? 정만식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어요. 젊은 시절 그가 작전 중 구한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국가였고 지금은 아이들이죠. 그날 밤 정만식은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였어요. 아버지, 인터넷에서 기사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통화를 마친 후 정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처럼 대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아침 버스에 오르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것. 그것이 지금 그의 임무였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정만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그에게 수백 명 앞에서의 연설은 특수부대 훈련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통학버스 기사 정만식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정만식은 자신의 경험보다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길을 건널 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행동 요령을 쉽게 설명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판단력과 대처 능력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풀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연설을 마치자 아이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만식은 쑥스러움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한 남자가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는 바른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의 사람이었죠. 강당을 나오는 길에 그 남자가 정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만식 상사님, 맞으시죠? 정만식은 낯선 얼굴을 자세히 보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강우진 중령입니다. 현 707 특수임무대대 교육팀장이죠. 두 사람은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우진은 정만식의 과거 활약상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20년 전 북한 지역에서의 비밀 구출 작전에 대해서도요. 상사님 덕분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부대에서는 상사님의 생존 교본이 전설로 남아있어요. 정만식은 담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어요. 상사님, 저희가 제안이 있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명예 교관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정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내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죠. 강우진은 정만식의 대답에 실망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정만식은 자신의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창문을 닫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화려한 제안을 거절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아이들 곁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학교 시간에 정만식은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만식은 그런 변화가 불편했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추앙받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만식 아저씨, 이거 드세요. 민준이가 작은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정만식은 따뜻한 미소로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학교는 졸업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정만식은 평소처럼 통학버스를 몰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졸업식 이야기로 들떠 있었어요. 특히 6학년 아이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만식 아저씨, 졸업식 때 꼭 오셔야 해요. 소연이의 말에 정만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졸업식 날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아이들을 배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졸업식 당일, 정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깨끗이 청소하고 창문을 반짝이게 닦았어요. 그날만큼은 버스도 특별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만식 씨, 체육관으로 잠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교감 김철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만식은 의아했지만 따라갔어요. 체육관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졸업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그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이게 무슨... 정만식이 당황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는 특별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정만식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무대 위에는 나무로 만든 특별한 감사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의 수호자, 정만식 선생님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놓인 사진이었습니다. 정만식이 특수부대 시절 찍은 사진과 지금의 통학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란히 있었어요. 소연이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만식 선생님, 사실 우리 아빠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20년 전 선생님이 구해주신 특수부대원이 바로 우리 아빠거든요. 정만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소연이의 얼굴에서 자신이 구한 젊은 병사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세월이 흘러 그 병사의 딸을 자신이 다시 태우고 있었다니 너무나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소연이의 아버지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정만식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20해 전에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제는 제 딸까지 매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만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졸업생들이 직접 만든 감사패를 받으며 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난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만식은 평소처럼 통학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20해 전 자신이 구한 목숨이 이렇게 다시 연결되다니 인생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만식은 오래된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선행은 기억에서 잊혀져도 인생 어딘가에 씨앗으로 남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작은 용기와 희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만식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화려한 훈장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미소가 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정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그는 천천히 밥을 차려 먹고 버스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정만식은 잠시 멈춰 서서 학교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그 시절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태우는 지금의 시간 사이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정만식은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리는 가운데 그는 출발 전 점검을 시작했어요. 안전벨트, 연료, 타이어, 브레이크 3번을 확인하는 그의 습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식 아저씨. 정만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는구나. 민준이는 평소보다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저씨, 어제 소연이 누나네 졸업식에서 상 받으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뉴스는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정만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감사패를 받았을 뿐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진짜 군인이었어요? 총도 쏘고 그랬어요? 정만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대답을 선택했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너희 기사 아저씨지. 그 대답에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만식 아저씨가 최고예요.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정만식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그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까지 태운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문 앞에는 취재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지역 뉴스에서 정만식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만식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기자가 다가왔지만 정만식은 정중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학생들이 먼저입니다. 인터뷰는 하교 후에 괜찮을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만식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던 것이지요. 하교 시간, 정만식은 약속대로 짧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는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통학버스 운전사가 된 이유를 물었어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을 뿐이죠. 특수부대에서는 국가를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다음 날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훈장이 아닌 일상 속에 있다. 일주일 후 정만식의 통학버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버스 안쪽에 작은 표식이 하나 붙었어요. 707 특수임무대대의 휘장과 통학버스, 그림이 함께 있는 특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선물한 것이었죠. 그날 오후 정만식은 평소와 같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영광도 현재의 소박함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특별한 순간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만식은 이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도 그는 변함없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노란 통학버스의 핸들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으로요.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빛나는 사람. 정만식, 707 특수부대 교관에서 통학버스 기사가 된 평범한 영웅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